슬프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런 이게 농담이 잘못됐지. 그 분위기장이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사실 와가지고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만났으니까 한번 그런 부탁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제 국제그룹을 한번 어떤 폭풍의 운명 속으로 밀어넣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 거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야, 이 지각 사태 이후에 딱 닷새 이후에 1차 부도 나버립니다. 봤어요? 그게 가능해요? 국제그룹 1차 부도.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재계 6위 기업을 이렇게 한순간에 없애긴 쉽지 않았을 당시에 것 이제 같은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자금들을 많이 필요로 하던 시절이라서 은행 대출만 가지고는 기업들이 자금 융통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회사라든지 제2금융권에서 완매채라는 그런 형태의 자금 조달을 꽤 많이 했던 때였어요. 근데 이게 은행 제1금융권보다는 금리가 꽤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가면 워낙에 어려운 데다가 뭐 담보 넣어야 되고 뭐 대출 심사 받아야 되는데 빨리빨리 유통해야 되니까 이 완매채를 굉장히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금지하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금지를 하면 은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전을 해주겠거니 이런 분위기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당연히 재계서열 10위 안에 있는 국제그룹도 우리도 그렇게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월 22일에 양정모 회장이 지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국제그룹은 그 완매채에서 은행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이 프로그램, 이 금융 지원 리스트에 없는 거예요. 처벌을 해버린 거예요. 네. 완매채라는 걸 거의 모든 기업이 다 쓰는 상황이었는데 네. 국가에서 이제 완매채는 안 돼라고 하니까 은행으로 와. 그러면 사실은 기업들이 다 망해야 정상인데 그렇죠. 이걸 이제 은행으로 다 이전을 해서 넘기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국제그룹도 물도 넘어가는 거지. 아니, 재계서열이 뭐 10위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근데 네. 막상 닥치니까 국제그룹만 빼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매채는 더 이상 못 쓰게 됐고 은행에서는 돈이 안 나오고 그러면 뭐 사채를 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소문은 이미 돌았고 그래서 이제 지각 사태 이후에 딱 5일 만에 1차 부도 난 거죠. 이거 지각이 진짜 맞나 본데 그러면? 100% 맞네요. 국제그룹만 찍은 거네. 그렇죠. 저는 우스갯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개연성이 있는데요, 지금요? 벌점 누적인 거죠. 벌점 누적, 그렇죠. 벌점 누적인 거죠. 근데 1차 부도가 난다고 그룹들이 다 망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어떻게 이게 그럼요. 뭔가 이렇게 그렇게 뭐 망하지 갱생할 수 않습니다. 있게 네. 뭐 일부는 팔기도 하고 그래서 자금 그럼요. 마련하고 할 수 그럼요. 있잖아요. 보통 자구 계획들을 냅니다. 이렇게 네. 되면 국제그룹이 22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일단 6개는 놔두고 16개는 처분을 하고 또 이 국제그룹의 계열사들이 지었던 호텔 또 양정모 회장의 본인의 집까지도 다 처분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구 계획을 내겠다. 그러니까 부도를 1차 부도가 났지만 이제 여기서 좀 막고 우리가 더 이상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고 은행감독원에서 이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네. 다행이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부도 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2차 부도 안 날 거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또 생겨요? 네. 총선을 일주일 앞둔 1985년 2월 4일 전두환은 직접 부산을 찾아 측면에서 선거 지원에 나선다. 부산의 총선 결과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전두환은 당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특별히 부탁한다. 다음 날 다시 양 회장을 찾은 전두환. 하지만 이미 부산을 떠나 있었던 양 회장은 대통령의 부름에 답하지 못했고 전두환은 격노한다. 지금 정권에서 사르건 이 총선 이것 때문에 지금 전두환이 지금 부산에 있는 상황에서 딱 붙어 있어요. 저 어딜 가시냐고요. 그날이요. 네.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양정모 회장의 둘째 아들의 사고제가 있는 날이었대요. 아이고. 그런 거는 근데 하필 그게 딱 겹쳐. 근데 그럼 그게 또 서울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자식 사식구제인데 이런 거는 이게 진짜 뭐 꼬이고 양 회장 그러니까. 입장에서 어쨌든 사단이 난 거죠. 부산 순시를 딱 맞추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 큰일 났다. 재무장관을 불러요. 국제그룹 어떻게 할 건지 보고서서 올려. 근데 재무부 장관이 두 가지 안을 갖고 가요. 하나는 뭐였냐? 그래도 국제그룹이 재계서열 몇이고 국제상사는 남기십시다. 나머지는 정리를 하십시다.
이 안이 일환이었고 두 번째는 완전 해체. 선택은 두 번째 완전 해체. 전두환이 선택을 한 거죠. 국제그룹의 운명은 그날 결정이 된 거죠. 여기 허준 아버님 어떡할 거야? 각하의 보복성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네. 이제 국제그룹 쪽에서 작성한 헌법소원 보충서라는 데 보면 이제 서술돼 있는 내용이 전두환이 양정모 이 XX 발가벗겨서 내쫓아. 라는 폭언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죠. 네. 국제그룹 쪽에서 이제 작성을 한 거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정치 보복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대부분 보고 있었고 총선 때문에 부산에 내려왔었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 총선 결과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 12석이 있었는데 그중에 민정당이 3석 가져갔어요. 맞아요. 시민당 압승이었네. 완전히 압승한 거죠. 야당 압승, 야당 압승. 바람 불었죠. 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각하의 심기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 22개 계열사라고 뭐 기억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툭툭툭 잘라서 해체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이 정도 그 규모의 기업을 단 2주 만에 공중 분해를 한다. 그러니까 2월 7일 날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 사이에 독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흘 뒤에 더 재미있는 거는 이 그룹의 계열사들을 분리해서 인수할 3개 기업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빨리요? 네. 인수할 기업을 아니 정한다고요? 미리 정해놓은 것 같이 마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신속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열흘 뒤에 최종 언론에 발표되고 이런 수순을 밟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20여일 만에 주요 계열사 자산을 누가 살 것까지 다 결정이 돼버리는 상황으로 간 거죠. 이렇게 일사천리로 그룹이 해체되는 그 과정 자체가 이 과정이 부당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국제그룹이 그렇게 부실화된 것이 최종적인 원인 제공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국제그룹만 그랬냐 당시에 재무부조라든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사실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후자의 그런 입장이 훨씬 더 강화된 거 아닌가. 국제그룹 해체 발표 이후에 사건은 어떻게 또 전개가 되나요? 근데 이제 국제그룹 해체되는 과정에서 계열사가 22개라 그랬잖아요. 네. 인수 회사로 이제 분리 매각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묘한 게 전부 다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재계소율 22건 밖에 있는. 그러니까 국제그룹보다 훨씬 작은 기업인데다가 더 문제가 있었던 거는 단독 후보라는 거예요. 자, 부실자산 매각한다 뭐가 그러면 있다. 입찰 과정을 해가지고 뭐 경쟁해가지고 가격도 올리고 그래야지 이제 채권 회수가 더 많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건데 다 단독 후보예요. 이거 누군가 찍은 거죠. 자, 네. 이거 나눠줄 테니 너네 가져. 이거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시죠? 감이 옵니다. 현금 많이 냈다고 옆자리 앉힌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혹시? 그들한테 맞아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한 그 회사의 공통점이 이 기업들의 재계 순위에 비해서 더 많은 성금을 냈다는 겁니다. 국제그룹보다도 훨씬 밑에 있는 기업들이 국제그룹보다 더 많은 성금을 냈고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 3군데가 나중에 이제 국제그룹이 해체될 때 그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그런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씩 냈길래 이 국제그룹을 3개 기업이 각각 103억, 아이고야. 64억, 23억을 낸 거예요. 새우가 고래를 먹으려면 이득이 뭔가 이제 돼야지 삼킬 거 아니에요. 뭘 줬길래 이걸 삼키려고 한 거예요? 바로 특혜금융으로 옵니다. 이른바 종잣돈으로 불리는 특혜금융을 6천억을 줘요. 아니 그 돈으로 살리고도 남았겠다. 국제그룹을 이제 해체한 이유가 부실금융 가지고 그래서 이건 해체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인수기업에는 돈을 이렇게 퍼붓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럼 그 돈 갖고 청산시켜야지. 살릴 수 있었겠죠. 이 시기의 문제는 정치 자금하고 연결돼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 안 내면 재계 6위도 해체되는 상황이면 그렇죠. 누가 돈 안 내겠습니까? 돈 내고 옆에 줄을 서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안 내면 죽는데요.